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위한 움직임이 제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갈등을 빚어온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제주도가 60%를 부담하기로 합의해 안정적인 무상급식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주산 양배추의 경매 방식을 놓고 생산자 단체와 서울 가락시장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가락시장 출하 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소송에 함께할 피해자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올해 91살의 강공남 할아버지. 70여 년이 흘렀지만 일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기억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히 떠오릅니다. 당시 나이 17, 지금의 제주공항인 정뜨르와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건설에 끌려가 몇 달씩이나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일했지만 대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나무로 만든 변또각이 있어요, 변또각. 거기다 그냥 거의 콩밥을 그냥 써요, 그냥. 그러면 콩밥을 그냥 충분히 주면은 그냥 그거 먹고 일할 수가 있는데 그거 먹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배고파가지고. 일제 말 강제 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추산되는 제주 지역 피해자는 2만여 명. 태평양 전쟁 막바지 일제가 제주도를 일본 본토수호를 위한 최후 보루로 삼으면서 각종 군사시설 건설에 많은 도민이 동원된 겁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는 일제가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아직도 일본 우정청과 전범 기업 등에 남아있다며 지급을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일본 유초은행이나 또 일본 우정국에 실제 우리 조선인 징용 다녀오신 그분들의 이름으로 예택되어 있는 그 돈을 저희들이 그 미불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미국 법원으로 가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는 내일 제주에서 이번 집단 소송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도내 피해자와 유족의 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1,500원대 주유소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오늘 제주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27원으로 어제보다 5.3원 하락했습니다. 최저가는 서귀포시 토평동 토평주유소가 휘발유 1리터당 1,540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개별 주유소의 경우 이미 구매한 기름을 소진해야 가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나야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가격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놓고 그동안 교육청과 제주도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제주도가 급식 예산의 60%를 부담하기로 합의해 안정적인 무상급식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도내 한 고등학교. 전교생이 학년별로 순서에 맞춰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등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됐던 급식 예산이 모든 학생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고교 전면 무상급식은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됐는데 그동안은 제주도 교육청이 예산 전체를 부담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제주도가 전체 예산의 60%를 지원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성문 교육감은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와 교육청은 더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지원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무상급식비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교육청 자체 예산 부담 등으로 운영이 불투명했던 전면 무상급식도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무상급식 합의에 따라 가지고 제주도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또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지원 확대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어린이집이 교육 프로그램 업체에게 특별활동비를 지급했다 일부를 돌려받는 것도 횡령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 원장 문모 씨의 상고심에서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돌려받는 행위는 횡령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0년 한 교육업체와 단가를 부풀려 계약을 맺은 뒤 특별활동비 3,600여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주산 양배추의 경매 방식을 놓고 생산자 단체와 서울 가락시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두 기관이 간담회를 열었지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제주산 양배추의 가락시장 출하 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겨울 양배추 주산지인 제주시 애월읍,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제주도 양배추 생산농민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이 양배추 경매 방식을 화물차 위에서 하는 차상 거래가 아닌 내려서 하는 하차 방식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른 추가 물류비를 부담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추가 발생하는 물류비 규모로부터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공사는 강원도 사례를 적용해 연간 물류비를 4억 원으로 추정한 반면 제주 생산자협의회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비용은 40억 원, 무려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생산자 단체는 정확한 비용 산출을 위해 공동 컨설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 산출이 너무 단정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명확한 자료를 만들자 해봤지만 공사에서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강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범사 또 좀 하시고 하시면은 좀 저거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농민들은 또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끝나는 2022년까지 예전 방식대로 양배추 경매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사는 지역과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생산자 단체는 하차 경매 실시를 늦추지 않을 경우 서울 가락시장에는 양배추 출하를 중단하는 등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제주도 양배추 유해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무엇을 협상하고 무엇을 소통한단 말입니까? 출하 방식을 놓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장 다음 달 양배추 수확을 앞두고 농민들의 근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모녀 행적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숨진 3살 장모 양과 장양의 어머니 33살 장모 씨가 지난달 31일 제주에 도착해 제주 시내 한 모텔에 숙박했으며 욕실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장양의 사체가 발견되기 이틀 전 새벽에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제주시 용담동 해안가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장양을 부검한 결과 외상이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제주는 97%가 찬성했다며 오는 15일까지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대한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제주만 공무원과 다른 근무 시간을 적용받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나서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